대기업을 사칭하며 폐자재를 납품하겠다고 속인 뒤 억대 돈만 챙겨 달아난 사건. 알고 보니 피해자가 울산만이 아니라 부산과 경북 등지에도 잇따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런 물품 사기는 안타깝게도 은행의 지급 정지 대상에는 빠져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. 돈을 송금한 뒤 사기임을 알아채도 손쓸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.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부산 강서구에서 고철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지난 21일 대기업 과장이라며 알루미늄 폐자재 30톤을 4천만 원에 팔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. 다음 날 두 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모두 보냈지만 판매자는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회계사무실에서 물어봤을 때 사업자 등록번호가 살아있다고. 죽은 번호라면 당연히 안 했겠죠. 근데 회계사무실도 알아보니까 이 사업자 등록증이 살아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은 이제 그렇게 믿은 거죠. 위조된 사업자 등록증과 세금 계산서를 이용해 물건을 팔 것처럼 한 뒤 잠적한 겁니다. 사기임을 직감하고 은행에 달려갔지만 은행 측은 지급 정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.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, 즉 보이스피싱이 아니면 지급 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명의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행위까지 금융회사가 그거를 다 사기 행위를 거래 내역으로 단순히 필터를 해야 된다.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아요. 경찰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. 이런 물품 사기의 경우 경찰이 은행 측의 수사 필요성을 고지하면 사고 계좌로 등록돼 지급 정지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경찰 조사는 오후 4시가 넘어 끝났고 다음 날 경찰이 사고 계좌 등록을 요청했을 땐 이미 돈을 빼가고 난 뒤였습니다.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었고, 은행이 문 닫았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은행에 또 물어봐야 되고요. 이 사건 이틀 뒤 울산의 고철업체가 똑같은 수법으로 1억 6천만 원 피해를 입었습니다. 그러면 이 계좌를 똑같이 썼다면, 그 계좌를 걸어줬다면 그 사람은 좀 더 덜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. 저는 골든타임 말하는 골든타임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었던 거죠.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. 경찰은 울산과 경북 등 전국에서 똑같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동일인에 의한 소행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 회사 이름이 도용된 해당 대기업 측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일부 거론되는 것 같아 당혹스럽고 또 불쾌하다며 경찰이 하루빨리 범인을 검거해 피해를 줄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.